예, 그러면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양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론이 긴 거였거든요.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저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고생을 했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저 친구가 할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시각으로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양궁 제대로 배워보신 분 계신가요? 대학교 때 수업 말고 그냥 실제로 배워보신 분? 양궁 카페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러면 아마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딱 저 수준입니다, 저도.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실내 양궁 수업을 설계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목은 거창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상하고 실천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양궁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고민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체육관 다 똑같지만 저는 2017년 5월 그때 엄청난 연휴 주간이 있었거든요. 작년 5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집에서 저희가 지금 애가 셋인데요.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애 셋과 그 긴 연휴를 버티다가 연휴 첫날 이런 게 떴어요. 이제 뭔지 아시죠? 미세미세 앱에서 딱 보면 최악, 나가지 마시오 해서 매우 나쁜 촉해갖고 실내에서 막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고 위성지도를 찾아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제 실내에서 막 고생하다가 갑자기 우리 둘째가 아들인데 지금 6살인데요. 걔가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줬던 걸 엄마가 숨겨놓은 걸 꺼내갖고 막 화를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구나. 갑자기 그 아육 때 봤던 그 막 떠오르면서 그래서 양궁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궁을 하는데 정통 양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리커브 경기는 야외에서 하잖아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궁이 실내 스포츠가 맞나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어 아처리, 그러니까 아처리가 양궁이고요. 이제 인도어를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세계선수권대회도 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서 상위권 입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고 영상을 찾아서 봤습니다. 이게 2018년 2월에 있었던 양궁 경기인데요. 이게 실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 경기예요. 경기 방법 똑같아요. 우리 실외 양궁이랑 똑같아요. 단체전 한 발씩 쏘고 1엔드, 2엔드, 3엔드 해서 이제 가르는데 이 반역이 3개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위에 쏘면 그 다음 사람이 두 번째 쏘고 그 사람이 밑에 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룰을 검색을 해봤는데 정식 실내 양궁 경기는 18m래요. 18m고 이 양궁 관역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요만해요. 요만한 거에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기도 하고 이 관역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큰 실제 그 양궁 관역판이랑 그 색깔 나와 있는 그 원 개수도 다르거든요. 원래 저희 실제 밖에서 쏘는 건 1점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딱 그 5가지만 딱 있고요. 이런 경기가 있고요. 여기 여자 선수 경기고 한국 선수가 하는 경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올림픽 열심히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브래디 앨리슨이라고. 잠깐만요. 예, 그 미국의 유명한 선수도 올림픽 때 나왔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랑 우리 한재엽이라는 선수가 저 당시에 했는데 한재엽이 누군지 저는 양궁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상비군이더라고요. 딱 그 세계선수권대회 바로 밑에 급인데 이렇게 이제 실내 양궁대회 나갈 때는 그 양궁협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안 해준대요. 국가대표 파견 안 하고 개인 자격으로 나간다는데 나가서 우승을 하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경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흥행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양궁협회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국제 양궁협회도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양궁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회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넓은 잔디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하고 운하 있는 데서도 하고 되게 역사적인 장소에서도 많이 하고요. 휴양지에서도 하고 되게 멋있게 재밌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 특히 최희 선수는
이게 여기서 주의 있게 보실 선수는 찌우이에요, 찌우이. 자세가 진짜 이뻐요. 막 덜덜 떨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사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샀어요? 조금 흔들렸습니다. 3점. 좀 흔들리는데. 자, 많이 이건 보세요. 네. 자, 샀어요? 네, 5점입니다. 5점입니다. 정말. 자, 나연. 자, 나연. 샀어요. 네. 여기 이게 1점이에요. 여자 아이돌이 하는 경기가 많아서 저희 학교처럼 여학생들이 보여주기에는 딱 모델링 될 만한 게 많더라고요. 자세가 제일 이뻐요. 여기 나온 애들 중에. 이쁘죠, 자세. 네. 흔들리지도 않고. 레드벨벳의 비주얼과 트와이스의 비주얼의 대결. 대첩입니다. 예. 눈빛이 달라졌어요. 쐈어요? 좋아요. 6점이에요. 뭐 표정도 좋아요. 자. 너무 예쁘죠? 2번 남았어요. 네, 9점. 예쁘죠? 2번 남았어요. 네, 9점. 찌우이에 관련된 그 짤방이 하나 있는데 잠시 이따 보여드릴게요. 찌골라스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네이버에 양궁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처음 이제 양궁을 배워야 되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작년 여름방학에 제가 처음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빅스라는 이 양궁 장비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업체인데 여기 아육대 후원하는 업체거든요. 거기 이제 본사에 밑에 양궁 카페가 있대요. 크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가 봤죠. 제가 이렇게 이 본사 후원에 있는데요. 서울에도 막 있어요. 저기 올림픽공원 앞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가 사람도 한산하고 장소도 크고 그리고 여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직접 와가지고 잠깐 가르쳐 줄 때도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봤더니 되게 멋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양궁 카페 이제 장면인데요. 저희 딸 데리고 가서 마치 양궁을 시킬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옆에서 이제 야매로 좀 배우고 짧게 그리고 저 체육교사인 걸 얘기를 하고 이제 양궁 수업을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적극적으로 막 설명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비나 이런 거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물론 여기서 구입은 못했습니다. 비싸서. 근데 이제 세세한 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양궁 카페예요. 양궁 카페인데 보통 양궁 카페 가면 저런 식으로 한쪽에 쭉 있고요. 그리고 한 8m에서 9m 정도의 라인을 잡아놓고 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에 시간당 받을 때도 있고요. 한 시간에 뭐 1시간 만 얼마 뭐 이렇게 하면 커피나 이제 음료수 주고 그거 먹으면서 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10발에 몇천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간다고 하고 요즘에 많이 퍼지고 있대요.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좋은 학습 자료 같은 것들 포스터들이 있어서 봤고요. 이제 간단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위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네, 이런 게 양궁 카페입니다. 양궁 카페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무것도 없이 가서 처음 양궁을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데가 양궁 카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을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비장한 모습의 두 사람. 여자친구분 한번 대결을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제가 얻어는 예,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궁을 해보니까 이게 수업 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중고로 사가지고 뭐 관여판 어떻게 사갖고 하긴 하겠는데 이제 가르치는 경험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비는 저는 이제 양궁 장비로 검색을 했는데 뭐 이제 검색어를 막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중고나라에서 활을 샀어요. 10만 원 초반에 하나 사가지고 보통 남자들은 40파운드 정도 되는 걸로 쏜다 그래서 40파운드짜리 활을 사가지고 그냥 쐈죠. 빈 활로 처음에 활을 잡자마자 딱 쐈는데 제가 여기 이거 차고 있는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현이 여기 와서 딱 때리는 걸 처음에 느꼈거든요. 이게 이렇게 애들 가위바위보에서 이거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3만 배 정도 아파요. 예, 여기 저 손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럼 또 필요한 게 뭔가 했더니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때 이거 없으면 이거 안 하고 하는 애가 나오면 큰일 나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로 양궁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말씀드린 엄청난 아픔과 시행착오로 이제 경험치를 쌓고 지도 교육을 쌓아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제 선배님들한테 얘기 듣기로 이제 교직원 체육대회식으로 해갖고 교사들을 탁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지도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 때 아육대 하듯이 각반 담임 선생님들 강제로 한 일주일 연습시켜가지고 쏘가지고 배점도 줘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이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요 뒤편에서 안녕하세요. 이 뒤편에 이렇게 준비시켜갖고 이제 선생님들 딱 해가지고 선생님들 했는데 확실히 선생님들이라 애들보다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이걸 이제 퍼펙트 10, 근데 X10 하면 이제 인증샷도 찍어드리고 이제 실제 체육대회 날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끼리 했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데 몇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늘어지는 맛도 있고 이래가지고 장비가 엄청 많았으면 되는데 장비 몇 개 안 가지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수업할 때도 적당히 필요한 장비의 그 수량이나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전설의 찌골라스 짤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진짜 뭐 날라가고 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사진이래, 그 영상이래요. 이쁘게 뭐 좋아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활을 쏠 때 현이 머리를 치잖아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양궁할 때 반드시 머리 이렇게 묶게 정리를 미리 안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양궁 선수 출신이신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가슴 체스트 가드거든요. 이게 제가 저는 없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없이 수업을 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정리했는데 이게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긴 옷 같은 거 입고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여기 중간에 와서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꼭 있어야 된대요. 그분 말씀은 선수 출신 선생님 말씀은 여학생들에게는 무조건 반드시 착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없이 수업을 오래 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다시 수업을 하게 된다면 꼭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본론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애들이 느끼기에 멋있대요. 그리고 양궁을 배우면서 이게 딴 데서 안 배운 적이 없으니까 체육 수업 시간에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쏘는 맛이 또 끝내줘요. 이거 손가락 툭 놓을 때 퉁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넘어서 가서 관역에 탁 박힐 때 그게 있어요. 짜릿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운동 잘하는 애들이 다 잘하진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중학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운동 잘하는 애들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막 까불고 정서가 불안하고 이런 애들 막 이래갖고 빵점 쏘고 난리가 납니다. 오히려 전혀 뜬금없이 존재가 없던 애가 가만히 있어서 탁 쏘면 10점에 막 꽂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또 측면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통 스포츠 맨날 뭐 소홀하다 얘기하는데 물론 양궁이지만 전통 스포츠 쪽 궁도 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장비빨이 확실히 적어요. 이게 그러니까 잘 쏘는 사람은 그지 같은 활로 쏴도 잘 쏘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빨이 좀 적은 스포츠라는 게 아이들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좀 괜찮더라고요. 이제 선생님들 체육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궁 수업을 한다고 하면 왜 하냐는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교육과정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언제나 양궁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뭐 다 있어요. 그냥 교육과정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도 다 보면 한쪽 구석에 양궁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올해 쓰는 교과서 선정할 때 양궁 제일 잘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선발을 했거든요. 작년에 올해부터 양궁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도전 활동에 이제 예전에는 표적 도전이 있었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 표적이 없고 다 기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록 도전에 보면 여기 궁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있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자 자신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예 교과서를 선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일단 했고요.
그리고 양궁 수업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이제 경기 장면 같은 거, 특히 올림픽 경기 장면, 대한민국 선수들 경기 장면 같은 거 끝내주고요. 장혜진 선수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작아서 여중생 체격이에요. 근데 힘도 엄청 좋은가 봐요. 뭐 40파운드를 쓴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하는데 자세도 좋고 진짜 정말 대단한 선수 같아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만한 게 같고요. 여기 아육대 여기 보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이 많이 나오고요. 옛날 거 보면 이제 우리 동네 체는 지금 끝났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 종목이 양궁이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영상 같은 거 쓸만한 장면이 좀 있고요. 중간중간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주는 얘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포인트 될 만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많이 아는 캐릭터 중에 멋있는 캐릭터, 영화에 이제 캔니스 에버딘이 있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 마블 히어로 중에 호크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 문제가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인데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어디서 할지, 무엇으로 할지, 몇 명이 할지, 이거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 건 가능한 실내에서 전용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세팅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전용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는 게, 교실이 하나 있으면 교실 하나 세팅해놓고 그 교실 정도, 그냥 일반 교과 교실 정도 크기요, 그 정도에 세팅해놓고 밖에서 문만 잠글 수 있다면 금상첨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최대한 세팅을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할지, 양궁 카페 가서 제가 수업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활 같은 거 딱 막 보여주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뚱 했더니 그럼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딱 보여준 것 중에 이제 애들 유리판에 쏘는 이렇게 흡착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고급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해보면 어떠냐 하고 딱 봤는데 이게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진짜 활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진짜 활로 수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진짜 활로 해야 진짜 경기가 나오고 이제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 학습하는 것도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몇 명이 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정답은 아닌데 제가 저희 청동여중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물론 양궁을 도전할 수도 있었는데, 활은 1대1로 주면 중학교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특히 남학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히 이제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한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수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활 하나 쏠 때 뒤에 한 2명 정도 대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활 쏠 때 뒤에 5명, 6명이 대기하면 그때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면 통제하기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교실 하나 정도면 한 반이 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게 실내 양궁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이건데 이제 물론 이거는 연습용으로만 쓰고 실전에서는 다른데, 이제 안전화살촉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화살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끝에 화살 팁, 이 촉을 바꿔 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전화살촉이라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이렇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안전화살촉을 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본 건데, 화살촉을 이걸로 바꿔 끼고요. 이걸로 쏘는데, 이걸로 제가 처음에 쏠 때 저기 왼쪽에 보시면 그냥 저기 강당 쿠션 벽에다가 땄었거든요. 그래도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쏘기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저기 뒤에 보시면 저거 강아지용 초대형 쿠션이에요. 제일 큰 쿠션 찾으니까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걸 사가지고 여기다 걸어놓고 했는데,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 귀찮아서 탁구 저 연습망인데 저기다 아예 걸어놓고 그냥 바퀴째로 밀고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와서 활 들고 그대로 쏴서 여기다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 동그라미도 안 그려놓고 했는데 막 아무데나 맞추고 이래서 이렇게 관역도 한번 그려서 하긴 했는데,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실전할 때 무조건 대기하지 말고, 실전은 아니지만 물론 이게 화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근데 활 쏘는 자세부터 조준하는 거, 이런 거 연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활을 쏘는 거라 똑같은 느낌으로 쏘는 거라 연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연습하기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장비를 제가 하나하나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착오 같은 걸 겪으면서 막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뭐 양궁 전문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내용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활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활이 리커브예요. 리커브가 뭐냐면 끝에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리커브 활이고요. 실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많이 하는. 컴파운드 활은 이 끝에 도르래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당기는 힘은 덜 드는데 파워는 더 세요.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궁, 옛날 우리나라 활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로 레스트가 없어요. 화살을 얹어놓은 거 전통활은 손가락 위에다 하는 거라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찾아보니까 뭐 별의별 활이 다 있더라고요. 뭐 유럽에서 쓰는 장궁도 있고 일본에서 쓰는 장궁도 있고 석궁도 활의 하나라고 하고 새총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양궁 경기 우리가 하는 올림픽 리커브 보호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간단히 이제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는 것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활인데 리커브 보호 말씀드린 대로 끝에가 여기가 앞쪽으로 커브가 다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장혜진 선수 들고 있는 바로 이 활 리커브 보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서 제가 동시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라이저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활이 분리가 돼요. 테이크다운 보호라고도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용어로 손에 잡는 쪽이라고 해서 핸들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뭐 라이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핸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위아래로 요 리커브 되어 있는 요거 두 개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탈부착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방에 넣거나 이동할 땐 이거 선수들은 풀는 다음에 왔다가 선수들 다시 하고 이 장력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걸어두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들, 림이고요. 그리고 이건 현, 스트링, 옛날 말로 시위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이 활을 사면 기본이 들어있는 게 핸들, 림, 현이에요. 이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활을 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조준기거든요. 양궁 수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조준기가 없으면 그냥 국궁이랑 똑같아요. 이게 눈대중으로 쏘는 거라. 근데 이 조준기가 들어오면 이 자세부터 해서 눈 조준하는 이걸로 집중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이 조준을 잘하는 애들, 이 앵커링 자세 좋은 애들이 또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준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활을 구입하고 필수적으로 조준기는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시면 이따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화살을 얹어놓는 부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것도 원래는 안 들어있는데 레스트라고 하거든요. 에로우 레스트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활을 이렇게 그냥 얹어놓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 위에 화살을 살짝 얹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약간 가이드 같은 느낌인데 요 상태가 돼야 활이 정확하게 나가거든요. 이게 살짝 이렇게 선 같은 점으로 최소한으로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화살을 면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 선처럼 잡아주는 거라 이 레스트는 이제 그냥 스티커처럼 붙여서 쓰는 이게 한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개당. 요거는 꼭 여러 개 구입하셔서 요거 너덜너덜해져요, 많이 쓰면. 그래서 요거는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게 여유가 있다면, 정말 장사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스테빌라이저거든요. 이게 앞에 끼우게 돼 있어요. 그 양궁 경기 그 기억해 보시면 선수들은 여기에 V바라 그래서 이렇게도 돼 있어요. 위에 붙이기도 하고 자기한테 딱 세팅에 맞는 이걸 하는데 이걸 붙이고 안 붙이고가 활을 잡고 있을 때 이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있으면 확실히 양궁하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애들이 더 잘 쏠 수도 있고 자세 잡는데도 안정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저도 있다면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이제 아까 여기 화면에 보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핸들, 라이저 보여드렸고 이제 림이요. 림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요. 이렇게 나무 형태의 저런 것들 손으로 돌리는 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 줄이죠. 이 줄을 이것도 이게 자세히 보시면 가닥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끊어진다고 해서 끊어지진 않고요. 제가 그 선수 출신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절대로 이렇게 걸어두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 현실상 제 느낌에 이거 항상 걸어놔야 됩니다. 이거 언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쓰고 뭔가 이상해지면 현만 바꾸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에 요 고리에 이렇게 걸면 됩니다. 자, 이게 조준기인데 이 조준기 잘 보시면 이거는 쇠로 된 것 중에 좀 저가형이에요. 그래서 한 25,000원, 2만원 정도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싼 게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한 15,000원, 2만원 하거든요. 이거라도 있어야 이 조준이 정확하게 가능해서 수업이 제대로 돼요. 근데 이 조준기는 돈이 없으면 이 싼 것도 있으니까 꼭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준기가 보면 이렇게 부착이 되죠.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고요. 이렇게 부착을 해서 가운데 보시면 저 조준기 핀 안에 동그라미에서 밑에 이렇게 뾰족 나온 거 있잖아요. 저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스트인데 이제 이거는 핀처럼 생겼는데 선수용은 레스트만도 몇만 원짜리 막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을 때 저게 한 1,000원, 2,000원, 이게 한 10,000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10,000원짜리는 필요 없고요.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얻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오래 쓰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요. 이 상태로 계속 쓰면 선생님 화살이 떨어져요 계속 이러거든요. 그때 갈아줘야 되는데 처음 할 때 이 레스트가 이렇게 금방 다를 줄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더니 레스트가 멀쩡할 때 쏘는 애랑 레스트가 너덜너덜할 때 쏘는 애는 점차가 나잖아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더라고요. 꼭 레스트를 여러 개 준비하셨다가 그때 바로 그냥 뚝뚝 뜯어서 붙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파이빅스 거기 가서 설명을 들은 건데 딱 본 건데 이제 리커브 보호인데 이런 걸로 화살을 끼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레스트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빗자루나 칫솔처럼 생겼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컴파운드 보호용 원래 그거래요. 그래서 컴파운드는 기계식이라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끼우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쓰면 이 사이에 딱 하면 이건 너덜너덜해지지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양궁 카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자기들이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해봤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끼는 게 없어갖고 나무 있는 거는 그냥 드릴로 뚫어서 어떻게든 되는데 이런 아까 보여드린 제가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걸로 돼 탄소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부착이 안 돼요. 그래서 쓸 수는 없고 이거는 말 그대로 수업용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따라서 그냥 써본 거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 3만원?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한 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 리커브보 활을 쏘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 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착을 해서 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장치 스테빌라이저 말씀을 드리고요. V바 형식이 있고 이 짧은 게 있어요. 저는 짧은 게 제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거 사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짧은 거 사서 그냥 꼈거든요. 한 2배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짧은 거 낀 것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 스테빌라이저가 있으면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쿠션 플런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반대쪽에서 끼워가지고 이게 화살이 뭐 아처스 패러독스라 그러나 뭐 이게 화살이 날아갈 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이렇게 떨리면서 날아간대요. 근데 이거를 쇼바예요, 쇼바. 그래갖고 이제 스프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비싸서 달긴 힘듭니다. 그다음 이제 클리커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선수들은 자기 팔 길이에 맞춰서 다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당길 때 이걸 어디까지 당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선수들은 어느 정도 딱 당기면 요 끝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클릭 소리가 딸깍 소리가 나면서 딱 알려주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한 활을 여러 명이 쓸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보통 깃은 뒤에서 보시면 120도로 3개 정도 이렇게 있고요. 화살은 이제 화살촉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총알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화살을 샀더니 이렇게 된 게 왔거든요. 이게 경기에 실제 선수들이 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전 때문에 애들 활 장력, 이 파워를 당겨야 되는 힘을 약한 걸 썼더니 날아가서 안 박혀요. 이걸로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서 관역판도 더 부드러운 걸로 바꾸긴 했는데, 그래서 또 딴 데 인터넷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게 왔거든요. 뾰족한 게. 근데 이건 또 잘 박혀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생긴 걸 사세요. 이게 힘없는 애들이 쏴도 이게 잘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총알형은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약간 생겼고요. 지금 저희가 쏠 화살은 이런 식으로 필드형으로 약간 좀 수렴용처럼 생겼어요. 이거 이제 안전화살 쪽도 있고요. 재미로 보여드리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안전화살 쪽으로 이런 만드는 재미도 하더라고요. 이거 뭐 스폰지 공으로 막 만드는 인터넷 영상인데 제가 하도 웃겨갖고 찾아봤는데 DIY로 막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팔아요. 요거 파니까 요걸로 사셔서 충분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어찌됐건 이렇게 안전화살 쪽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전에 써먹으면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픈지 한번 쏴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학교에서는 아프지만 죽지 않는, 네, 딱 좋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 다음 이제 뒤에 노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살 끝에 뒤에 보시면 약간 U자형으로 해서 가운데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살을 이제 나중에 노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화살을 이 위에 얹어 놓는 건데, 이 앞쪽에 레스트 쪽에 얹어 놓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 노킹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현에 끼우는 거예요. 나중에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 이 현에 끼운 다음에는 그냥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지금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화살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화살 위쪽에 현을 잡고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 노킹을 한 다음에는 화살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캡처 노크라고 해서 이 부분, 여기 캡처 노크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노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부러지고 이러면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드로 붙일 수 있는데 많이 쓰다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막 갑자기 쏘고 나서 이게 막 툭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냥 선수 출신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런 벌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 본드로 붙이면 잘 보시면 허옇게 막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제가 붙여놓은 건데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대표 수준이 아니니까 화살을 타진 않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살이 있고요. 자, 이제 문제의 관역판인데요. 관역판. 이게 선수들이 쓰는 관역판인데, 이동형 요거 밑에 관역판 받침대 있죠. 이게 보통 한 6, 70에서 시작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해요. 이제 실외에서 쓰는 정식 선수들 하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선수용은 경기용 타겟은 이렇게 생겼는데 두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해요. 그리고 막 저 70m 밖에서 50파운드짜리 남자들이 쏘는 활이 확 날아가서 팍 박히거든요. 그래도 막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요만큼만 딱 들어가는 정도 강도도 있고, 이렇게 튕겨 나가지도 않고 잘 박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되게 비싸요. 이것도 몇십만 원 하거든요. 이거 우리는 불가능하다 싶었더니 찾아보니까 볏짚 다다미가 있더라고요. 이걸 팔아요. 그냥 아예 양궁 하는 데서 니들은 이거 살 수준 안 되니까 이렇게 팔아줘요. 요거 한 4, 5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요 밖에 제가 세팅해 놓은 거는 볏짚 다담이에요. 요걸로 쓰시면 좋은데, 요게 문제는 이제 제가 이따가 체험할 것 중에 학생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안전해야 되니까 일단 교사 입장에서 10파운드에서 12파운드 정도로 중학교 2학년 학생 여자아이들이 쌌거든요. 근데 저 볏짚 다담이 딱딱해요. 안 박히더라고요. 안 박히면 끝입니다. 수업이 안 돼요. 완전 망해요, 안 박히면. 그래갖고 저기 보시면 저쪽에 제가 관역판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권도 매트 2개 붙여갖고 그냥 했거든요. 잘 박혀요. 약한 걸로. 그래서 저는 저렇게 쓰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렇게 하면 관역판
하나 두 개 겹치면은 한 장에 한 10,000원에서 한 20,000원이면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관역판에 그리고 이제 표적지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다 있어요. 정규 구역이 있어갖고 A1으로 뽑으면 됩니다. 그냥 학교 플로터로 뽑으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한 장당 한 5,000원 정도 하는 저희 정규 표적지 다 붙여놨는데 방수 부직포거든요. 저건 오래 가요. 근데 이제 종이로 붙여놓으면 한 10명 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쏠 때 또 갈아줘야 되고 이래서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습용 DIY 제가 한 건데 정말 조악하죠. 조악한데 이게 쿠션 형태로 생긴 표적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런 판에다 그냥 쏴도 돼요. 판에다 쏴도 되고 너무 딱딱한 데다가 쏘면 이게 화살이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지만 않으면 어디든지 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체육관에 만약에 이런 안전한 벽이 있으면 방음벽 이런 데 말고요. 튼튼하고 안전한 벽이 있으면 그냥 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DIY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조악한 물건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준비하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역판 제가 만든 거 말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그냥 두 개 겹쳐서 이렇게 쭉쭉쭉 나사 박으면 근데 이것도 장점은 결합이 되더라고요. 결합이 되니까 이렇게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결합이 되면 서로 잡아줘서 오히려 잘 잡아주니까 더 쓰기도 좋고 그래서 저는 실전은 요 밖에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했었고요. 제가 별 미친 짓을 다 했는데요. 이 관역판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동형이 그래갖고 이렇게 앵글 사다가 저기 보시는 게 그건데요. 이제 앵글 사다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 위에다 이제 관역판 놓고 지난 1기 때 사용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창고에서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화이트보드 이거면 돼요. 제가 미친 짓 한 거예요. 이거 몇만 원이면 사거든요. 2, 3만 원이면 이렇게 해보니까 저 위에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따가 제가 장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비 저런 식으로 아예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또 수요가 생기니까 또 막 그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암가드 이거 암가드 보시면 형태가 여러 개예요. 이렇게 엄청 긴 게 있어요. 이렇게 긴 게 있고 중간형 짧은 것도 있고 선수들은 요만한 거 쓰더라고요. 요거보다 더 작은 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수들은 선수잖아요. 이걸 많이 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딱 쐈을 때 이 현이 어디에 와서 맞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써도 돼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폼이 항상 일정하니까 같은 데 와서 맞겠죠. 근데 우리 애들은 요거 또 많이 했는데 폼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한 번은 여기 와서 때리고 한 번은 여기 와서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긴 거 할 사람 있으면 긴 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3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애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일단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고 아픔을 느끼면 이제 그 위치가 와서 맞는 위치겠죠. 이제 그걸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궁 수업에서 암가드가 회복이 거의 불능이 수준이 올 정도로 여기 거의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선수들 릴리스 할 때 보면 이렇게 손에 뭘 이렇게 걸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죽으로 된 이런 건데 끝에 이렇게 마지막에 놓을 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마지막 마디만 살짝 걸었다가 뒤로 이렇게 놓으면서 빼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손 보호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앵커링 할 때. 근데 제가 양궁 카페에서 배운 건데 이건 진짜 혁명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높인 거라고 아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낚시에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낚시는 몰라서. 위에는 하나, 밑에는 2개 이렇게 손가락 마디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딱 끼워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노킹 포인트를 딱 맞춰줘요. 그러면 이제 노킹할 때 선수들은 여기다 실로 표시를 해놓는데 이 노킹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화살이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활의 적당한 포인트를 그냥 잡아놓으면 저절로 되고요. 그냥 위에 손가락 하나, 밑에 2개 걸어라 하면 그 자리에 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쏘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인 거 이것도 꼭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 몇천 원이에요. 5,0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 참고로 잘 끼워지는 게 있고 안 끼워지는 게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높인 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살집 필요 없습니다. 간지용입니다. 애들 표현대로 있으면 멋있는데 우리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우산꽂이거든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이 몇천 원인데 묵직해갖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수업 때는. 이제 가슴보호대 이거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멋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선수들 출신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을 수업을 위해서 이걸 여러 개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체스트 가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들 중에 이걸 사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좀 양보 좀 해주시고 옷을 대신에 정리를 좀 하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봉 장비 선택 가이드가 막 찾아보니까 있어요. 뭐 있는데 이 가이드도 다 틀렸대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그냥 키가 이게 제가 그 업자한테 이제 받기로는 이게 보시면 이렇게 활에 림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이거는 68인치예요. 68인치라 이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68인치거든요. 보통 제 키가 180 한 6, 7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와요. 근데 보통 자기 키랑 비슷하거나 더 크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여자 중학생이면 한 요 정도가 딱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파시는 분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입문자들한테는 58인치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이제 짧은 거 이거는 조금 길긴 한데요. 여기 좀 짧은 활도 있고요.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자 중학생 중에는 엄청 작은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키에 관계없이 그냥 다 얘기를 했죠. 예, 체육교사 입장에서 활에 네 키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말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같은 활을 쓰되 이 당기는 위치는 자기에 맞게 조절을 해라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고 남학생은 한 18에서 20파운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학생은 한 15에서 10파운드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한 20파운드 이런 거 이제 여학생 중에 힘센 애들이 막 쏴보고 싶어 하긴 하는데 떨려요. 자기 할 수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한 12에서 12파운드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았어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활은 반드시 있어야겠죠. 화살도 있어야 되고 관역판 여기까지만 있어도 양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싶으면 조준기 그 다음에 에러레스트까지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인 거가 있으면 편하고요. 핑거탭은 이제 이렇게 끼는 건데 이거는 여러 개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높인 거. 그다음에 돈이 있으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저는 스테빌라이저를 꼭 부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궁 장비. 저희 체육 교사 입장에서 실무를 말씀을 드리면 이 위에는 이제 선수들이 쓰는 고급형 기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파이빅스가 그나마 제일 저가형도 많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빅스 홈페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이빅스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이트보드 같은 죄송합니다. 예, 여기 화이트보드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22만 원이니까 좀 비싸긴 한데 이 파이빅스 사이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활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저가형부터 이렇게 세트까지 있고요. 이런 거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 처음 구입할 때 여기 사장님이
이게 인스포츠라고 이게 사이트인데 여기서 되게 많아요. 세트가 많고 해서 여기서 저는 한꺼번에 구입을 했었고요. 제일 편하게 구입하는 법, 지마켓에 유일한 팔파는 분이 계세요. 여기 대한민국 활신이라고 있는데 처음에 블로그에서 막 하시던 분인데 여기 지마켓에 한두 개를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희 학교는 지마켓에 한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죠. 팔아라, 지마켓에서 제발.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니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기 막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8세트부터 해서 많이 있으니까 물론 최저가는 아니지만 구입하기 편하시려면 이런 쪽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찾아보시면 뭐 동인의 활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양궁 체험. 제가 말씀드린 뭐 양궁장 찾으시면 목동에 제대로 된 양궁장이 있고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양궁 카페로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목동에는 이제 진짜 제대로 배우시는 곳이고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놀라운 걸 하나 봤는데요. 서바이벌을 이걸로 하는 팀이 있더라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화살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양궁 서바이벌 게임을 누가 사업을 하던데 재밌겠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업에는 빗나간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활 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그 제 수업 내용만 말씀을 또 짧게 드릴게요. 일단 활 쏘는 방법. 제가 야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의 경기 영상을 짜집기를 합니다. 자, 저는 장혜진 선수의 영상을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자, 요걸 그냥 봐주세요. 제 시범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건 장혜진 선수가 골드메달 매치 했던 경기 장면인데 경기 이제 준비 자세부터 어떻게 쏘는지 한번 다 봐주세요. 멋있죠? 이 릴리스가 예술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자, 이거를 저희 교과서에 나온 6단계로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건 스탠스 앤 세트라고 하는데, 양궁은 사로를 가운데다, 선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11자로 서요. 그리고 이 활을 발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발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노킹입니다. 노킹은 이 화살을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살을 여기 끼워서 노킹 포인트에 고정을 하는 요 단계까지예요. 그 다음 세트업 앤 드로잉, 이것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막 별의별 애들 다 있는데 선수들 하는 동작 보시면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힘으로 왼손은 밀고 오른손은 당기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 포인트거든요. 앵커 앤 에이밍이라고 해서 앵커가 이 턱에 고정하는 거예요. 턱에 고정하면서 조준, 에이밍,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예술이에요. 대한민국 선수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릴리스, 이게 슈퍼 슬로우 모션인데 기법의 선수 손 놓는 것부터 한번 봐주세요. 그대로 놓으면서 뒤로 자연스럽게. 제가 감히 따라해서 보여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 팔로스로우는 이 선수들은 이 손에 끈을 묶어서 이렇게 떨구는 것까지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툭 힘 빼는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연속 동작으로 다시 이제 동작을 알았으니까 보시면 세트업 앤 드로잉 하고 앵커. 그 선수 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자기 몸에 맞는 거라는 전제 하에 입술의 인중의 정중앙에 이렇게 맞추라고 배우고 그게 제일 좋대요. 근데 저희는 팔이 정해져 있고 사람 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안 하고 아이들 수업할 때 오른손을 이 턱 꺾어지는 이 부분에 그냥 여기에 딱 밀착해서 걸어라, 이거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키 작은 친구들은 팔이 짧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을 간단히 그냥 보여드리면 어떤 친구들은
턱에 걸었는데 요만큼 가고요. 키 큰 친구들은 이만큼 가요. 같은 활로 하니까 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턱 앵커링하는 이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이제 그 자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것도 그 외 못지않게 중요한 조준기 사용법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그냥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선수들 보시면 일단 눈을 보시면 우리 눈이 대단한 게 이게 두 개의 초점을 동시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눈을 다 뜨고 이게 조준을 하면 초점이 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초보 같은 경우엔 먼 쪽 눈을 뜨시고 가까운 쪽 눈을 무조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이게 지금 카메라라 이렇게 뒤에가 뿌옇게 나오는데 두 눈을 다 뜨고 조준을 하면 관역이랑 조준기랑 똑같이 보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두 눈을 뜨고 한대요. 선수들은. 초보자 같은 경우에 잘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한 눈을 뜨는데 한 눈을 뜨는 건 무조건 활에서 먼 쪽 눈으로 가까운 쪽 눈을 감고 꼭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5조준의 개념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기계가 그러니까 활이 멀쩡하고 내 자세가 항상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정조준을 하고 쐈는데 예를 들어 이쪽에 화살이 다 몰렸다. 그러면 저 위쪽을 만약에 6시 쪽에 몰렸다 하면 12시 쪽을 그냥 놓고 쏘는 이게 이제 5조준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사격할 때 군대에서. 그걸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은 한번 딱 쏘면 이게 조준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번 딱 쏘고 선수들은 딱 쏘고 안 맞네 하면 막 이거 만져요. 근데 애들이 이거 만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자리에 고정해놓고 5조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5조준 수업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께 지적은 받았지만 5조준 말고는 사실 저는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체육교사 현실적인 입장으로 이걸 조준기 맞추는 방법까지 하면 진짜 퀄리티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쉬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쭉 말씀드리고 한번 쉬고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저 양궁 수업을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요. 1차 시에 필요한 교육 다 하고요. 양궁 수업도 장점이 이제 실전을 많이 하면 실력이 향상은 되는데 막상 가르칠 건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자 중심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정말 필요한 걸 가르치는 건 1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얘가 연습할 때 피드백을 주는 거지 10시간 동안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양궁 카페라는 게 가능한 것도 그 자리에서 한 1분 가르쳐주고 바로 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1차 시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습득이죠. 말 그대로 연습할 시간을 실전 연습 및 여러 가지 연습할 시간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평가를 들어가는데 평가를 5번을 쏘게 했어요. 5번을 6발씩 5번을 쏘게 해서 그 총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제 과정 중심 평가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했냐면 그 국가대표 상비군이 어마어마하게 1년간 화살을 쏴서 그걸 총점으로 그 승패를 가린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생각을 해서 가능한 많이 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전을 할 때는 애들이 몇 명을 할 때는 다른 애들은 저는 배드민턴 수업 동시에 했을 텐데 배드민턴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발수는 그렇게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저기 딱 보니까 색깔이 5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 노란색에 맞추면 A 주고 빨간색은 B, C, D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발을 쏘게 해서 총점을 300점 만점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따가 그 평가 결과 가지고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차 시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안전교육 같은 거 하고요. 그 다음 제가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수전증 얘기를 하길래 뭘 했냐면 셀카봉이거든요. 셀카봉인데 셀카봉에 자기 스마트폰 이렇게 놓고 줌을
최대한 당기게 한 다음에 이렇게 표적지 딱 하고 자세 이렇게 투명하게 잡고 손 안 떨리게 한번 영상 한번 찍어, 사진 말고요. 영상 한번 찍어봐라 했더니 와 이렇게 떨리고 하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할 정도지 이거는 뭐 처음에 양궁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지 자세를 일단 배우고 난 다음에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실전에 연습을 많이 했던 장면입니다. 1차 시에 이런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화살 쪽으로 벽에다 대고 이제 자세를 처음으로 활을 잡고 쏴본 거예요. 일단 1인당 한 발이라서 두 발 정도 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시간에는 체험을 위주로 했고요. 2차 시부터는 실제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자세가 2차 시라 아직 좀 적응이 안 될 때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볏짚 더미에 약한 활로 쐈더니 제대로 안 박히고 약간 이렇게 덜렁거리죠. 이제 자세가 안정은 많이 되는 이제 많이 쏘면 쏠수록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안전화살 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탁구 수업 한창 하다가 얘네 양궁 수업 할 때 그냥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평가 상황과 동일한 방식의 이제 연습인데 두 명이 동시에 쏘게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얘는 연습 사격 동시에 쏘되 얘는 기록이고요. 얘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얘가 자기 활로 연습을 하죠. 그럼 이제 0점 조준하고 이제 5조준 하는 것도 익히고 그 다음에 얘가 끝나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기다리던 애가 다음에 와서 그 옆에 활로 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했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 연습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찍어서 보고 싶은 사람은 찍어서 보게 했고요. 이제 연습을 대량으로 이제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요거 볼게요. 이쪽에서 연습하고 저쪽에서 연습하고 이쪽도 절반에서는 또 다른 수업을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고 바깥쪽에서는 실전 사격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 장면은 이제 마지막 쏘는 건데요. 제가 그냥 수업할 때 제가 시행착오 겪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 통 안에 예를 들어 1인당 6발씩 쏘는 거면 12발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화살을 쏠 때 내 거 다 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한 발씩 같이 쏘게 했거든요. 그러면 통에 아무것도 없으면 둘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같이 이동해서 주워서 가지고 와서 통에 집어넣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손이 최대한 덜 가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개인 기록 할 때 장면입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관역판이 바뀌었죠 지금. 관역판 바꾸고 나서는 잘 박혀서 이게 대략 한 몇 미터 정도 돼요? 저는 이제 5m 정도에서 했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자유투라인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m에서 6m 정도면 맞는 것 같고요. 공간이 만약에 넓게 있다는 전제하에 교실이 제가 알기로 한 9에서 1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넓게 할 수 있으면 한 9m에서 10m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생 정도 되면 너무 또 짧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궁 기록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수업을 마치면서 아까 이제 평가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이게 제일 이해하기 좋다 그래서요. 딱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평균 노란색 평균 들어간 애가 한 명 나왔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좀 많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쪽에 좀 많이 몰려 있었어요. 이게 수학 선생님의 검증에 따르면 정규분포 곡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결과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정규분포 비슷하게 해볼까 하고 급간을 막 조정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조정을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수업을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 5m 길이에서 30발을 쐈을 때 여학생이 30발을 쐈을 때 평균 8.5 이상을 만점으로 잡고요. 평균 8.5 그다음에 이제 평균 1점씩 내렸거든요. 사실 완전히 빗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대충 이렇게 나온다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이런 기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다른 거랑 똑같지만 가능한 많은 기회를 주고 누적하여 평가하는 게 제일 타당한 것 같고요. 그 양궁 수업이 이게 평가를 할 때 한 명씩 닫힌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2명, 3명씩 하고 다른 애들이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게 뭐 일말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딱 쏘면 찍히고 그냥 그거 누적이 점수니까 뭐 그냥 뭐 몇 점, 뭐 이러고 끝이지 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 사정에 따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하실 때는 저희 체육교사와 래퍼가 형성되어 있는 수업을 안 하는 학년 학생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진짜 화살로 진짜 관역팔에 표적지 쏘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별의별 수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의 사진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표적지로 하는 애들부터 해서 뭐 하트, 별, 뭐 손가락, 뭐 자기가 싫어하는 애 이름 써서 쏘기 뭐 별걸 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화살로 진짜 관역팔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뭔가 좀 제대로 배운 느낌이고 물론 제가 가르친 건 없지만 애들 입장에서 뭔가 좀 제대로 한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궁 수업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장점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정말 뭐 말 안 듣는 꼴통 남학생들이 많은 반이다 하면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론 거기서는 이제 상황을 조건을 바꾸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겠지만요. 이것 두 번째 항목이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못하고 인정 못 받던 친구들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평가 이슈 같은 거에서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궁 수업을 추천드린다는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들이 그 국제 양궁 세계 선수권 대회 하는 장면이에요. 이벤트 경기가 아니고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이런 게 가능하게 생각해 보니까 사로 사대만 있고 표적지만 있으면 그 중간이나 주변 풍경이 어떻더라도 관계가 없는 게 양궁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기 뭐 영국 어디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유서 깊은 어디라고 했는데 이거는 덴마크 코펜하겐 운하에서 이쪽에서 저쪽에 쏘는 멋있죠?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거는 터키 어디 제가 터키 여행을 안 해봐서 유명한 다리로 들었는데 멋있는 다리를 배경으로 하는 경기 장면이고요. 이거는 에펠탑 앞에서 하는 세계선수권 대회고 이거는 상해에서 했던 저기가 어떤 자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무슨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휴양지라는데 이런 데서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양궁이 실내 체육 수업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용적인 측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씩 드렸지만 제일 저가형으로 봤을 때 활, 조준기 요 세트로 요렇게 준비하는데 요만큼 하는데 개당 한 15에서 17만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스테빌라이저나 뭐 이렇게 하고 잘 협상하셔서 하면 한 개당 2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0만원이면 한 5개 정도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막 의욕적으로 나왔더니 사장님께서 양궁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뭐라고 막 화살도 막 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화살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리섬유랑 뭐 탄소섬유 막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화살도 이게 선수들 자기 사이즈가 있대요. 근데 그냥 저는 최저가로 정렬해서 검색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개당 한 싼 거는 3, 4천 원 정도 해요. 하나에. 그리고 비싼 거는 뭐 끝없이 올라가는데 저는 싼 걸 많이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 15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면 활 한 대여섯 개, 화살 한 2, 30개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관역판까지 하면 뭐 넉넉하게 잡으면 한 200만 원이면 수업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2년 동안 모았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좀 하고 올해 이제 정식으로 하면서 좀 모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활이 한 8개인가 10개인가 정도 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좀 많아 보이죠? 야금야금 샀거든요.
체육관 예산 아니어도 막 싸고 뭐 저거 소비재라고 해서 그 무슨 예산 있잖아요. 뭐 그 막 쓰는 거, 네, 학습 준비 뭐 그런 걸로도 막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냥 시행착오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신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근데 대신에 제가 겪었던 내용 같은 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분 정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껏 팔을 쏘실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은 저기 본 건물에만 있거든요. 미래학교라고 하지만 미래학교가 아닙니다. 화장실은 본 건물에 있고요. 특히 남자 선생님들은 1층에만 있어요. 화장실이 한 군데만 있어서 거기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시계로 25분에 본격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이게 교과서에 제가 교과서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어떤 교과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무줄로 하는 건데 이게 제가 그냥 거기서 보고 그냥 따라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자세를 잡는 것부터 하는데요. 일단 자기 사로가 선이 있는 선생님은 선을 이용을 해주시고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이제 몸 가운데 놓으시고요. 발을 이렇게 V자로 하지 마시고 보통 이렇게 11자로 딱 놓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좁게도 말고 그냥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나 어깨 넓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활이 혹시 왼손잡이 선생님 계시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오른손잡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왼손이 활을 드는 손, 오른손이 당기는 손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활의 라이저 이 핸들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 요 사이 여기로 꽉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줄을 안쪽으로 해서 엄지 검지 사이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예. 그리고 손가락은 세 손가락만 사용합니다. 줄을 당기는 건.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서 쭉 당기는 거예요. 일단은 자세는 완벽하게 만들고요. 예, 발은 그대로 두시고 이 팔은 쭉 펴는데 무조건 지면과 수평 만드시고요. 그 다음 오른손 쭉 당겨서 오른손 이 턱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딱 대시고요. 얼굴은 아예 옆으로 돌리지도 마시고 아예 정면도 말고 약간 비스듬히 한 45도 30도 정도 돌려서 손끝, 요 V자로 만든 손끝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세를 쭉. 자, 여기서 몸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양팔이 쭉 펴지는 거고,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이렇게 꺼이지 않게 완전히 일자로요. 옆에서 봤을 때도 몸이 다 들어오게 자세를 잡아보세요. 예, 이건데 지금 이게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약간 애들이 당기는 그 당기는 힘 연습 이런 거 할 때 이걸 줄을 감은 상태로 이렇게 손바닥에 한 번에서 한 두세 번 감으면 줄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힘들게 하고 싶으시면 한 3번 감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감으면 감을수록 힘들어집니다, 애들은. 그래서 뭐 2번 이렇게 감아서 다시 이렇게 V자로 만들면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몇 번 감으시면 당기는 게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든 상태로 딱 자세를 잡아보시면, 예, 이게 일단 실전의 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도 허공에다 쏘시면 아플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암가드를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놔보셔도 돼요, 지금은. 예. 좋습니다. 이걸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것도 있고, 이렇게 연습하는 분도 계시고, 옆으로 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기 그 길이에 맞춰서 감고 자세 잡고 딱 이 앵커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 연습에 이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할 때 가급적이면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다시 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좀 가까이 오셔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봐주세요. 자, 오늘 일단 요거 1인당 2발 정도씩 쏴보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본격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활을 잡는데 활 이 핸들 쪽에 보시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딱 정면에서 보면
여기 이게 사이트 윈도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한편. 요게 위에요. 거꾸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잡으면 거꾸로 잡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손이 지금 손을 잡는 부분이 요 사이트 윈도우 요 부분 제일 얇게 움푹 들어간 요 부분인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잡고 쓰는 애들도 아무 생각 없다는 부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써놓은 애도 갑자기 여기 잡고 써보고 선생님 이상해요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활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쇠로 되어 있는 활이 좀 바깥쪽에 있거든요. 좀 센 활들은. 그러면 그 활은 손잡이가 아예 딱 보여요. 거기 손을 딱 대시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 오셔서 하실 때 일단 제일 먼저 노랑선으로 할게요. 이쪽에서는. 노랑선을 와서 활을 잡으시고 노랑선에 와서 일단 스탠스에 세트죠. 팔을 바닥에 두지 마시고 이게 노킹할 때 보면 아는데요. 왜 여기다 올리는지 몰랐거든요. 바닥에다 놓고 하면 이렇게 미끌미끌한 바닥에서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활 노킹할 때 활이 제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화 자기 발 위에 이렇게 딱 찍어서 놓으면 이 한 손으로 잡고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 상태가 돼서 화살을 하나 들고요. 자, 처음에 스탠스 앤 세트가 여기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노킹인데요. 노킹을 하실 때는 활을 이 가운데 쪽을 잡지 마시고 가운데 쪽을 잡고 끝에 이 노크하는 부분을 잡으시고 그대로 와서 보여드리면 그대로 와서 이 앞쪽 부분부터 요 레스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 끝에 노킹을 노크 부분을 요 사이에 노킹 포인트 요거 위에 하나 밑에 두 마디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딱딱 끼우시면 돼요. 딱 끼우시고 자,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이제 자세 들어가겠죠. 이제 드로잉 하는데 처음에 이게 자세가 애들 뭐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선수들이 하는 자세 보셨겠지만 약간 위로 이렇게 90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한 10에서 20도 정도까지 위로 들어 올리거든요. 이걸 왜 하나 제가 계속 생각해 봤더니 여기까지 들어 올릴 때는 이걸 당기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리면서 이 팔을 미는 거예요. 내리면서 이 팔을 밀고 이 팔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 당기는 쪽만 이 상태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왼손을 밀고 오른손을 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당기는 힘이 좀 덜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오셨으면 손을 아까 제가 그 고무줄로 했던 그 자세 그대로 하시고요. 오른손은 턱. 이게 좀 짧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 안 가는 상태인데 오른손을 여기 턱 있는 부분, 엄지손톱이랑 이 엄지 첫 번째 마디 있죠. 이 부분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주는 이 조준기. 자, 이 조준기 보시면 이 조준기 있죠. 이 조준기 가운데 빨간 점을 내 조준하는 한복판에 딱 조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없으시면 한쪽 눈을 감고 하는데 이 바깥쪽 눈, 나는 왼쪽 눈이 주로 잘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이 표정에서 먼 쪽 눈으로 봐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쪽 눈을 감고 먼 쪽 눈을 뜨고 조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두 눈으로 하는 걸 해보시면 두 눈으로 이 사람 눈이 신기해서 초점을 여기다 맞출 수도 있고 관형에도 동시에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고 두 눈을 뜨면 그대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 활을 이 손가락을 거실 때는 손가락을 여기 걸 때는 하나 두 개를 거는데 이렇게 길게 걸지 마시고 첫 번째 마디만 약간 꺾어서 그냥 걸어주세요. 그래도 안 빠지거든요. 요다 그대로 걸어서 놓고 뒤로 그대로 놓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일단은 지금 활이 4개인데요. 1인당 2발씩만 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쪽으로 이제 흩어져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10파운드, 12파운드짜리 약한 활이에요. 학생들이 썼던 활이고요. 저기는 10파운드짜리 활인데 저 위에서도 여기는 그 선을 제가 그 다치줄넘기 줄로 해놨거든요. 그 줄을 가운데 하시면 되고 저 위에도 줄 해놓은 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 바깥쪽으로는 이게 조금 센 거예요. 그래서
왕자분들은 아마 이 바깥쪽에서 하시는 게 편할 텐데 이건 18파운드짜리고 저 밖에 있는 건 22파운드짜리도 있거든요. 약간 활 자체도 묵직하고요. 그리고 저 밖에는 볏짚 다다미로 했으니까 거기서 그대로 이걸로 쏘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네 분 먼저 와서 여기 한번 잡아요. 자, 일단 요거는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활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아직 화살 주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먼저 하신 게 스탠스 세트요. 자, 선 가운데 놓고 서보세요. 선이요. 선을 가운데 놓고 일단 서시고, 자, 그 다음 화살 하나씩만 들어주세요. 자, 일단 이 상태로 놓으시고, 자, 화살 하나씩 들어서, 자, 노킹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쪽을 레스트 위에 살짝 얹어 놓으시고요. 예, 살짝 얹어 놓고, 뒤에를 딸깍.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그대로 이제 드로잉 합니다. 드로잉 하고 뒤로 바로 쏘지 마시고요. 앵커링을 확실히 해볼게요. 오른손을 턱에 걸고 조준을 해보세요. 핀으로, 조준기 핀으로 쿠션의 가운데 동그라미 조준 한번 해보시고, 네, 릴리스 하시면 됩니다. 아래 두 손가락으로, 아래 두 손가락. 예. 아니. 위에 하나, 밑에 둘. 네. 예, 두 발씩만 쏴볼게요. 근데 턱까지 한번 팔이 기셔가지고. 네. 두 발씩 쏘셨으면 일단 느낌을 아셨으니까 뒤에 또 네 번 맞았어. 예, 그냥 놔두세요. 자, 손가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에 하나, 밑에 두 개예요. 그래서 총 세 손가락으로 당기는 겁니다. 예, 일단 노킹할 때요. 발 위에 놓고 팔을 한쪽을 발 위에 놓으시고요. 팔 뒤쪽에 노크를 잡으시고, 예, 당기면서 두 분이, 세 분은 힘들고요. 두 분이 놓으세요. 여기 오른손이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예. 아까보다. 이쪽 팔이 아마 묵직하고 패드라이트